자존감. 참 말이 듣는 말이죠? 이게 사실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잖아요. 누구나 높은 자존감을 갖고 싶어 하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정말 중요한 감정,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높은 자존감, 과연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타고나는 걸까요? 이게 아마 자존감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게 과연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살면서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걸까? 바로 이 본성과 양육의 문제죠. 자,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용어부터 쫙 정리하고 갈게요. 자아존중감, 우리가 흔히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고 또 무언가를 해낼 만한 능력도 있어 라고 스스로 믿는 마음.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믿음,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자존심이랑은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이 둘 되게 헷갈리기 쉽거든요. 자존심은 어때요? 남이랑 비교해서 이겨야 채워지잖아요.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요, 그런 바깥 조건에 쉽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괜찮다고, 좋다고 긍정해주는 마음,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자존감이라는 집은 대체 어떤 재료들로 지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살면서 얻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다는 거죠. 우선 기초공사부터 볼게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선천적인 요인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나죠. 실제로 연구를 보니까 우리 자존감의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가 이런 유전적인 설정값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충분히 사랑받았던 경험, 이걸 초기 애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주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기초 공사가 끝나면 그 위에 인테리어를 해야겠죠? 이게 바로 후천적인 요인들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들이요. 예를 들면 외모라던가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면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들. 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걸 보통 외적인 자존감의 재료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왼쪽에 있는 선천적인 요인들이 우리 자존감이란 집의 단단한 기반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후천적인 요인들은 그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 장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 화려한 인테리어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반이 약한데 장식만 화려한 집, 굉장히 위태롭겠죠?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미 지어진 내 자존감이라는 집, 이거 리모델링이 가능할까? 단기간에 바짝 노력하면 정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걸까요? 마침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힌트를 주는 연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바로 2013년에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성인들을 모아서 딱 10회짜리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예요.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결과요? 와, 처음에는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평균 점수가 25.4점이었는데 프로그램이 딱 끝나고 나니까 30.0점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와, 이거 효과 있네?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었죠. 그래서 이 효과가 얼마나 갔는데,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맙소사 점수가 26.2점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거의 원래 점수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 결과가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맞아요. 단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외부에서 힘내 해주는 격려만으로는 그 자존감이 오래가기 어렵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방금 본 이 실험 결과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거든요. 바로 어떻게 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진짜 자존감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실마리 말이죠.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 불안정한 자존감과 안정적인 자존감의 차이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까 그 실험에서 잠깐 반짝했다가 금방 푹 꺼져버린 거, 그게 바로 외부 칭찬이나 성과에 기댄 불안정한 자존감이었던 거죠.
반면에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안정적인 자존감은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런 바깥 상황에 따라 널뛰게 하지 않아요. 왜냐? 내 안에서부터 단단하게 솟아나는 거니까요. 아,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냐고요?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누가 칭찬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성장을 위해 움직이는 능동성입니다. 둘째, 남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수용.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실패해도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나 자신을 다독여주는 자기 연민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자기 수용에 대해서 신학자 폴 틸리가 정말 멋진 말을 남겼어요. 진정한 용기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모습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와, 정말 그렇죠. 내가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좀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 내 모습까지도 기꺼이 끌어 안아주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단단한 자존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자존감은 과연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일까? 아니면 파도 한 번에 쓸려 나갈 모래 위에 지은 집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야 할지 그 방향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